정말 중국은 진짜 미쳤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주부들이 로봇 청소기 사는 매장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이 제품이 중국 회사인지 알았어요? 중국 회사였어요? 어쨌든 이전에 중국은 그냥 싸고 좀 별로 퀄리티가 안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는 벗은 것 같아요. 아, 그걸 벗었다기보다 그것도 지금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원천 기술이나 플랫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그런 쪽에서 처음 시장을 열고 기술로 잘하죠.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여전히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서 우리 삶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봇 청소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혁신 전파사 로봇 청소기의 명가 아이로봇과 로보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 시대 이전부터 우리 삶 속에 존재했던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인공지능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주자가 보니까 아이로봇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아이로봇 로봇 청소기를 써본 적은 없는데 회사 이름 때문에 좀 익숙해요. 왜냐면 이게 아이작 아시모프의 맞아요. 아이로봇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아이로봇의 첫 번째 로봇 청소기 룸바 엄청 룸바, 컸거든요. 네네. 그걸 썼던 기억이 나요. 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조사하면서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두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로봇 네. 먼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이로봇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에 오. 꽤 됐죠. 네, 저랑 연배가 네, 90년에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 거기에 이제 로드니 브룩스, 콜린 앵글, 헬렌 그레이너 세 명이 창업을 했어요. 공동 창업을 했군요. 네네네. 그리고 원래 이제 기술 기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엔지니어들이 만든 거고 아까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소설도 얘기하셨지만 네네. 그 스타워즈의 R2D2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딱 영감을 얻어서 로봇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군사 로봇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닷가 그 서핑존에 있는 쥐레를 찾아가지고 제거하는 로봇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팩봇이라는 로봇으로 처음에 이제 미국 달파랑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사용 로봇으로는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콜린이 이거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2002년에 만든 게 그 룸바라는 룸바 댄스랑 같은 맞습니다. 그 그죠? 라틴어의 네. 룸바 댄스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로봇이 돌아다닐 때 느낌이 약간 춤추는 것 같잖아요. 네, 약간 차차차 하면서 흔들면서 그래서 룸바 로봇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 전에도 원래 제품이 있었어요.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트릴로바이트라는 미국에서 진공청소기 많이 팝니다. 네. 근데 거기서 원래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막 초음파 센서를 9개를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장애물을 피하게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2,000불이나 되는 거예요. 비쌌군요. 그래서 아이로봇은 이 룸바를 만들고 센서도 엄청 단순하게 하고 딱 부딪히면은 뭐 알고리즘이 그냥 방향을 틀어서 가는 단순화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저도 미국에 그때 있었을 때인데 네. 어떤 느낌이냐면 센서가 네. 접촉 센서예요. 네. 딸깍하는 스위치 같은 게서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맞아요. 딸깍 그 하고 마이크로 마우스처럼 무조건 오른쪽. 맞아요. 그래서 방향을 무작위로 막 다니다 보면 언젠간 청소가 끝나는 네. 그런 로봇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면서 200불 안에 가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시가 되고 나서 저도 그때 홈쇼핑에서 나오는 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 당시에 가정용으로 휩쓸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나온 제품들이 막 거의 100만 대까지 순식간에 판매가 됩니다. 100만 대까지. 그 당시에 마케팅을 엄청 했었는데 고양이가 그 룸바 위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는 이런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또 바이럴이 돼서 가정에 이제 룸바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그 룸바를 시작으로 해서 쭉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되고 2005년에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나스닥에. 그리고 나서도 글로벌하게 해외 진출을 했고 전 세계 70여 개국에 4천만 대 이상을 팔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로봇은
이볼루션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던 로봇 청소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트라는 거였거든요. 미국의 스타트업이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대표가 아이로봇의 CTO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슬램이라든지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였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게 이제 브라바. 들어보셨죠? 아, 브라바는 물걸레. 네, 물걸레. 네. 그래서 이제 룸바보다는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이 두 개가 아이로봇의 큰 매출을 견인을 하면서 쭉 성장하게 됩니다. 2021년에 연매출이 15억 6,500만 달러. 지금 뭐 거의 뭐 2조. 네, 되는 2조 거죠. 넘네요. 연매출이 2조를 청소기로 판다. 어마무시한 거죠. 네, 로봇 청소기로. 네네네. 그렇게 네. 해서 매출을 정점을 찍는 상황이 됩니다. 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20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트랜지션되고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원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의 공장이었던 시대가 네, 있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중국발로 일어나게 되는데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맞아요. 바로 여기에서 로보락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로보락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네. 저희 CES 때 이 양말 치우는 그 로봇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보락이라는 회사가 2014년에 창업이 됩니다. 와. 겨우 10년 된 회사인데 로보락을 창업한 친구는 리처드 창이라는 친구입니다. 하남 이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고 맥스톤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 위에 회사를 옮깁니다. MS 차이나에 잠깐 다녔다가 그 다음에 옮긴 회사가 어디였냐면 텐센트.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걸 합니다. 컴퓨터도 잘하고 코딩도 잘하는 친구가 그런 걸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고 네. 야, 이거 뭔가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하나 창업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포토원더라고 해요.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앱인데 아,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가 이 회사가 바이두에 인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같은 포털 회사인데 검색 엔진을 하고 네. 이 바이두에 인수가 되면서 이 친구가 바이두에 자연스럽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바이두 지도의 총괄 책임을 맡아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관심 있었던 분야가 AI, 로보틱스 뭐 이런 걸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바이두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슬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제품 개발을 하다가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몰라요. 아이로봇 같은 로봇 청소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 로봇 청소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0년대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을 포함해서 장애물 회피를 잘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요즘 내가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로봇 청소기가 주인지 내가 주인지 모르겠어. 로봇 청소기가 큰 쓰레기를 빨아들이지 못하잖아. 네네. 마루를 청소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큰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야. 네. 그걸 본 순간 사람이 뛰어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의자에 걸릴 것 같으니까 의자를 이렇게 들어주고 이랬던 시절이었던 거죠. 리처드 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만들면 이거보다 잘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2014년에 창업을 합니다. 바로 로보락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미가 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샤오미 생태계를 만듭니다. 샤오미의 엄브렐라 안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투자를 하거나 뭔가 지원을 해서 그 모든 기술적인 지원 또는 뭐 마케팅, 유통 다 맞아요. 지원해주고 샤오미 생태계에 딱 연결해서 샤오미 브랜드 딱 붙이고 샤오미가 이제 팔아주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데 리차드 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베이징의 중간촌에서 창업을 합니다. 베이징 중간촌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는 칭화대, 왼쪽에는 베이징대, 저쪽에는 인민대. 베이징의 가장 훌륭한 명문대학교 사이에 딱 있어요. 덕분에 샤오미로부터 창업 2달 만에 무려 300만 불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봇 청소기를 리차드 창이 열심히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14년에 대단하네요. 2014년에.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제품은 2016년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샤오미 브랜드를 달고 나옵니다. 샤오미 브랜드가 달려있는 로봇 청소기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최초로 네. 샤오미 로봇 청소기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바로 로보락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샤오미가 이제 일약 로봇 청소기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런 진풍경을 만들게 되고요. 로보락은 계속 열심히 또 연구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도 벌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게다가 이 미 로봇 청소기가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았어요. 성능이 좋았던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스마트 매핑입니다. 네. 스마트 매핑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네. 구석구석 라이다를 가지고 네. 센싱을 하고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을 쫙 슬램으로 거죠. 모델링을 네. 해서 동시에 당시에는 스마트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걸 제어하고 기능들을 네, 컨트롤할 수 맞아요. 있는 앱이 함께 나옵니다. 막강했죠. 2년 만에 200만 대가 팔리게 돼요. 그래서 2017년에 드디어 자체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를 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S5. 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샤오미 브랜드를 갖고 네, 팔았는데 네, 네. 드디어 2017년에 이제 로보락의 브랜드로 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로 나온 로봇 청소기 S5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렸는데 무려 4시간 만에 150만 불 펀딩에 성공을 합니다. 로보락이 일약 스타가 되고 이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전 세계 140개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로봇 청소기의 시대를 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코백스 그리고 드림이 요즘 드림이.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그렇죠. 드림이 2016년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소위 이제 중국발 로봇 청소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로봇의 시대가 이렇게 열릴지 알고 그걸 또 가정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중국 회사들이 나오게 그렇죠. 된 계기가 네. 됐네요. 이렇게 중국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네. 아이로봇에는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 2005년에 아이로봇이 상장을 하고 나서도 계속 스코어는 좋았어요. 거의 2021년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조짐이 좀 있었습니다. 2010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중국 회사들은 로보락부터 해가지고 다 라이다를 장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이로봇은 이 기술의 미래를 보고 카메라 기반의 비전 인식 기반의 슬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해요. 그래서 R&D에 또 돈을 엄청 네. 많이 붓게 너무 됩니다. 앞서갔네. 네. 그래서 라이다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센서가 좀 비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메라가 오히려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기술로 해결을 한다라고 집착을 이제 하고 있는 사이에 로보락 같은 회사들이 나오고 또 그 당시에 아이로봇의 룸바 넥스트 버전들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계속 헤맨다. 이런 바이럴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체가 되면서 혁신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기 시작을 해요. 중국발로 시작한 브랜드가 없는 로봇 청소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룸바 같은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그냥 성능이 안 좋을 거야. 이런 인식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로봇이 가정용에 들어오는 모든 로봇을 섭렵하겠다. 왜냐면은 이제 승리의 맛을 한번 봤잖아요. 룸바랑 이제 브라바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포트폴리오 막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 학습용 로봇도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스쿠바라고 해가지고 수영장 청소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잔디 깎기도 만듭니다. 네. 근데 잔디는 이렇게 깎으면 이 잔디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옆으로 가니까 다음에 돌아서 이렇게 올 때 지면이 바뀌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이러면서 줄줄이 다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이 와중에 가정용 로봇 청소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스위스의 에이리스 클린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서 또 공기청정기 시장에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됐어요. 또 하나는 매출이 또 한 10% 정도 꾸준히 있었던 그 군사용 로봇은 소비재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해서 팔아버립니다. 캐시카우가 되는 건 팔고 우리는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R&D로 한다라고 해서 R&D에 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가지고 회사를 사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다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는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코로나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가전제품 엄청 많이 그쵸. 샀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때 다시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쭉 다시 하향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위기를 맞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아마존이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도 뭐 AI 뭐 알렉사도 있었고 홈 기기로 확장을 하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봇의 진심이었죠, 아마존은.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독점 규제에 네네. 걸리게 되고 이제 EU랑 FTC에서 태클을 걸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살 것처럼 거의 분위기가 되면서 주식도 조금 다시 좋아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2024년 1월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로봇이 9천억 달러 정도를 아마존한테 보상은 받았지만 그 단계에서 매출 실적으로만으로도 거의 3천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고 주식이 추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로봇의 쇠락에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중국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지금 로봇 청소기 이제 마켓 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2023년 자료인데 보니까 1등이 로보락이에요. 글로벌 1등. 네. 얘네가 2023년 기준으로 16%.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었고 2등이 아이로봇.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로봇이 그래도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누가 쫓고 있냐면 중국 회사입니다. 에코백스. 그리고 그 뒤를 또 누가 바짝 쫓고 있냐. 샤오미, 앵커라고 심천에 있는 중국 회사인데 네. 여기가 그 뒤를 또 바짝 쫓고 있고 또 그 뒤로 누가 있냐. 드리미. 중국 회사죠. 그리고 그 뒤에 비로소 이제 미국 회사 샤크 닌자가 나옵니다. 아. 그 뒤에 이제 나왈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그 뒤로 9212가 있는데 둘 다 중국 회사. 르빵이랑 아이고. 아이라이프. 한국 회사는 없나요? 탑10 안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있죠. 아, 국내 기준으로 보면 로보락이 1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아마 네. 20%였고 그 뒤로 누가 바짝 쫓고 있느냐? 샤오미입니다. 샤오미가 네. 17%. 그리고 그 뒤가 이제 삼성과 LG가 있는데 네. 로보락이 막강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전체 이제 로봇 청소기의 마켓쉐어였고요. 15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급으로 가면 로보락의 마켓쉐어가 무려 65%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은 오히려 삼성, LG보다 로보락을 더 많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주부들이 로봇 청소기 사는 매장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보는 거야. 어떤 로봇 청소기 쓰고 계신가? 아, 이거 쓰고 있어요. 혹시 이 제품이 중국 회사인지 알았어요? 중국 회사였어요? 자기는 대단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주고 사서 쓰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미국이나 이제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있다가 중국 회사는 말 딱 듣고 몇 초간의 정적이로 이제 중국 회사는 어때요? 좋으면 쓰는 거죠. 이런 인터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의 점유율을 만든 것들이 중국 회사인데 사실 이거는 예측이 됐던 거예요. 아까 2018년에 이 로보락이 140개국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글로벌에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아이로봇과 경쟁 구도가 아마 만들어졌다고 네. 생각하는데 급기야는 2020년에 이 로보락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까지 하게 돼요. 아. IPO도 하게 되고 이 IPO를 하게 되면서 S6라는 제품을 드디어 2020년에 선을 보였는데 이 제품에 드디어 AI 비전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이로봇이 꿈꿨던 거죠. 카메라 맞아요. 비전으로 넣었을 때는 AI 성능이 안 좋을 때니까 맞아요. 카메라가 있었지만 성능이 처참했던 거고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같은 걸 써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그 시장을 쫙 먹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2020년에 AI를 적용한 AI 비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성능들을 가지고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거의 뭐 매년마다 신제품이 나옵니다. S7 최초로 초음파 물걸레를 도입을 합니다. 돌지 않고요. 진동으로 물걸레를 하는 걸 처음으로 채용을 했고요. 자동 물걸레 리프팅 기능까지 넣었어요. 아. 물걸레 막 닦다가 물걸레 필요 없을 때는 굳이 계속 다니면 지저분해지고 다니까 탁 올려요. 이런 리프팅 기능도 집어넣으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S7이 엄청 팔리다 보니까 그 해 타임즈가 올해의 발명품으로 로보락의 S7을 선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바야흐로 로보락의 시대가 열려버린 전 네. 세계가 인정해주는 네. 이 해에 이 리처드 창이 정말 중국은 진짜 미쳤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록스 모터스라고 SUV를 만드는 전기차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EREV라고 해서 전기차긴 한데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전기차예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발전기로 쓰는 거죠. 하이브리드랑 좀 다른데 달라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네. 전기로도 달리다가 내연기관으로 달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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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네. 개가 다 구동축에 붙어 있는데 네. EREV 같은 경우는 구동축에는 전기 모터만 붙어 전기만. 있어요. 무조건 전기 모터로 갑니다. 근데 배터리가 다 닳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연기관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네. 이 회사를 록스 네. 모터라고 회사를 만들어요. 아. 지금 잘 팔립니다. 장갑차 같은 SUV를 지금 만들고 있고 상하이 모터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2023년에 드디어 Q7과 S8, 8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집니다. Q는 컵이라고 해서 이제 저가 가성비 모델, S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 두 개로 라인업을 딱 나눠가지고 네. 새롭게 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이로봇이 놓쳐버린 시장을 다 공략을 하는 거죠. 대단하네요. 중국이라는 곳이 어프로치가 가장 시장성이 큰 걸 딱 정하면 막 달립니다.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면 제일 잘하는 놈을 딱 찍어서 베끼면서 순식간에 격차를 없애버리고 그 오리지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기능들을 가성비로 막 집어넣으면서 속도로 압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수평 확장을 확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로봇도 그렇고 결국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해도 이걸 가지고서 또 제조를 할 때는 중국에 가서 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중국에서 이제 뭐 NDA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기술이 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걸 또 따라하는 거는 금방 하게 되고 그냥 네. 중국이 그냥 보고 따라하는 리버스 거 엔지니어링을 잘해요.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로보락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네네. 중국의 로봇 청소기 로보락을 비롯해서 뭐 에코백스라든가 드리미 같은 회사들이 장난 아니게 지금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마켓쉐어도 거의 중국 회사들이 다 가져가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로봇은 쇠락의 길을 가고 있죠. 아이로봇이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6.6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전성기 때가 네, 원래 이제 24달러로 공모를 공모가 했고. 됐고 이게 이제 피크 쳤을 때가 거의 120달러까지 120. 올라갔으니까 50분의 1? 네네. 너무 많이 추락을 했고 아이로봇이 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아마존이 인수를 시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반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자기의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로봇 사업도 하지만 로봇 청소기를 엄청 많이 팔잖아요. 팔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 회사들도 많이 입점이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가 있는 관계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반독점이 이슈가 되지 않냐, 세일즈에. 그래서 결국은 그 오랜 논의 끝에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인수가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네. 지나고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해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드림이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만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콜린 앵글이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 인수가 불발되면서 30% 이상의 감원을 하고 콜린 앵글도 사임을 하고 작년에 이제 게리 코인이 CEO로 등장을 해서 지금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실적이 안 좋고 올해 이제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30% 이상 더 다운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런 어려운 상태이고 그 사이에 또 추가 구조조정까지 돼서 전성기 때 대비 거의 반까지 인력은 줄어든 상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기존에는 R&D에 많이 비용을 써가지고 R&D 쪽을 좀 줄이면 될 것처럼 기대를 했지만 운영 비용만 하더라도 계속 적자 상태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거의 1년 안에 위험할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그널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이면서 의미 있는 첫 시도를 했던 회사인데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프로와 DJI도 맞아요. 그렇고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중복되는 시사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 아이로봇은 그렇게 먼저 시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고 DJI나 또 로보락 같은 회사들은 왜 그 자리에서 리더십을 갖게 됐는가? 그 첫 번째가 기술인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약간 자만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술 쪽으로는 엄청나게 양쪽 다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중국은 빠르게 라이다를 도입을 해서 빨리 치고 나간 반면에 미국은 이 기술이 온다. 거기에 되게 집착하고 이 기술의 수준만 올리면 된다. 그리고 중국은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 기술 측면에서도 못 따라가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원천 기술이나 플랫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그런 쪽에서 처음 시장을 열고 기술로 잘하죠.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네. 여전히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저를 위한 이 기술의 용도와 목적을 어디까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기술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우리 이걸로 다 제일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이걸 사용하는 고객들은 불편함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 맞아요. 들었거든요. 비싸진 않았지만 어쨌건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네네. 중국의 기업들, 특히 로보락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기술이 뭘까? 그게 꼭 비단 카메라 비전일 필요는 없는 거죠. 모든 중국 기업들이 비슷하게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레이더, 초음파, 뭐 이렇게 정해지면 그걸로 그냥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저도 뭐 조사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로보락이 그렇게 고객한테 집착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끝까지 가서 기술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컬처가 맞습니다.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샤오미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샤오미의 고객들이 실제로 제품 개선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의견 네, 개진도 할 수 맞아요. 있고 그러면 몇 주 안에 또 그거의 결과를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도입이 되거나 적용이 되면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의외로 중국이 협력을 잘하고 그러니까요.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해. 베끼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한쪽에서는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로보락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장 빠르게 고객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 문제들, 청소를 잘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라이다 기반의 슬램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고 고객 중심의 기술이라는 점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맞아요. 두 번째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로보락 제품들이 150만 원, 200만 원짜리가 많아요. 삼성, LG도 지금 뭐 170, 180에 팔고 있고. 근데 성능 대 가격인 거죠. 아. 능력과 성능을 놓고 봤을 때 압도적인 거죠. 아이로봇이 이 점을 못 따라가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따라간 것처럼 것 같아요. 결국 제조를 중국 가서 해와야 되는데 네. 우리 제주도 택배 갈 때 5천 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그것만 따져도 네. 벌써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결국은 제조에 있다. 저희가 중국 얘기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전에 중국은 그냥 싸고 좀 뭐 별로 퀄리티가 안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벗은 것 같아요. 아, 그걸
썼다기보다 그것도 지금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왜냐면 진짜 한 번 쓰다 버릴 만한 거를 한국에서 못 만듭니다. 근데 그쵸. 중국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뭐 테무나 알리에서 오는 것들 보면 이런 제품을 전 세계에서 중국만 걸 못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로보락이나 DJI 같은 제품들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무섭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성이에요. 고객 중심의 사용성을 정말 열심히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테슬라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잘하죠. 근데 몇 개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못합니다. 특히 아이로봇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약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앱이 있었나요? 앱 있었습니다. 앱 있었고 실제로 그 앱을 가지고서 어디 청소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고요. 잘 안 됐죠. 보니까 올해 그 로보락 제품이 보니까 S9이 나왔더라고. 아까 우리가 슬램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공간 인지를 정말 잘하는데 이 공간 인지에서 핵심이 장애물 회피인 거예요. 장애물 회피를 로보락이나 중국 제품들이 너무 잘해. 한국 집에서 문제가 이제 문지방이죠. 네. 문턱에 가서 탕 걸리면 네. 이제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바둥바둥바다 방전 뭐 이럴 수 있는데 중국 제품들이 뭘 했냐면 이제 리프팅을 해요. 그거 잘 되더라고요. 올해 나온 로보락 제품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바퀴를 엇갈리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직선으로 가면 탁 올라탈 수 있으니까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 바퀴가 먼저 올라가고 다른 바퀴는 뒤에 올라오고 한 바퀴 내려간 다음에 뒤바퀴 올라오니까 절대 안 걸려요. 이게 알고리즘이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을 큰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걸 지금 하고 네. 있고요. 게다가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물걸레가 되는데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물걸레 청소기가 아까 브라비아 있어요. 예. 별도로 팔고 네. 있고 룸바는 네. 청소기. 근데 로보락 건 두 개가 동시에 됩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아이로봇이 네. 더 안 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로봇은 두 대를 사야 되는데 얘는 한 대만 사면 네. 두 개가 다 되는데 네. 더 무서운 거는 스테이션이 딸려 나와요. 로봇 청소기 쓰다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아니 청소기 암만 편하게 지가 청소해도 결국 내가 먼지통 비워야 되고 내가 물걸레 닦아야 되고 내가 빨아야 되고 결국 내가 해야 되잖아 라는 좀 불편함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알아서 딱 들어가서 물걸레를 알아서 바꿉니다. 그 물걸레를 안에서 고온으로 빨더라고요. 여기 이제 급수통이 있고 오수통이 있어. 그럼 빨아가지고 들어온 물은 여기로 담고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이걸 쥐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물걸레도 쥐가 알아서 바꿔요. 네. 흡입력도 최강 22,000파스칼. 예전 것들 보면 6,000파스칼, 예. 4,000파스칼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 CES 우리가 갔을 때 봤던 것 중에 삼성 이제 로봇 청소기가 조그만 보석을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센서로 이걸 디텍션해서 안 빨아들이고 빠르게 회피해. 근데 그걸 막 홍보할 때 옆에 로보락은 로봇팔이 나와 양말 집어서 양말통에 집어넣고 하는 기능들 예. 이런 혁신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너무너무 무섭다고 보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로봇 청소기 또는 그냥 청소기 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안에 있는 석션에 보면 롤러가 있잖아요. 그게 막 먼지 뭐 끼는 건 당연한데 머리카락 끼면 이제 안 돌아가요. 그게 롤러에 껴갖고 안 도는데 이걸 듀얼 디바이드 롤러를 씁니다. 롤러가 두 개인데 머리카락을 빨아들여서 가운데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혁신들. 마지막으로 하나, 반려동물 디텍션 기능이 있어요. 반려동물한테 가서 카메라로 반려동물 찍으면서 이제 마이크랑 스피커가 있으니까 대화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기능이구나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동 디텍션 기능이 있어서 청소를 하다가 반려동물을 발견해. 그럼 어떡할까요? 발견하면 반려동물 놀라지 않게 소음을 줄이고 속도도 줄여서 반려동물 옆에는 조심히 지나가는 거예요. 중국이 제조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만들었으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놓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테일한 고객 중심의 문제의식, 그걸 풀어내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혁신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그것들을 실제로 마켓에 적용해서 제품화하고 끊임없이 또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이런 모습 들이 핵심의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보안에 좀 문제가 있겠네요. 보안의 문제를 드리미에서 있었죠. 드리미 로봇 청소기가 해킹이 돼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봇 청소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 맞아요. 그러더니 나한테 막 욕을 했다더라. 이 로보락 같은 경우는 보안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기능이 있냐면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온디바이스 AI는 아니지만 사실 온디바이스의 정보를 집어넣고 온디바이스에서 그 스페셜 매핑 같은 걸 또 함으로 인해서 보안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것도 돼요. 음성인식도 되거든요.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음성인식으로 수십 개 명령어가 처리가 되고 인터넷 없이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보안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걸 끊고 쓸 수 있게. 놀라운 거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혁신들을 지금 로보락이 끊임없이 하면서 앞으로 3년 뒤에 로보락이 어떻게 될까?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렇게까지 디테일에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이 기계를 통해서 풀어낸 거잖아요. 정말 그 네. 고객 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아이로봇, 사실은 이 로봇 청소기의 원조죠. 이것의 카테고리를 만든 정말 중요한 주인공
주인공인데 고객의 마음을 읽고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없다면 결국 시대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쇠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다른 곳에서 봤듯이 또 이곳에서 보게 된다.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이 아무리 잘 팔려도 그 다음에 넥스트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다 개척하는 쪽에만 너무 집착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고객들이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 불편하다, 걸린다, 아까 물걸레랑 합해달라라는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고 해요. 곧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네. 이제 지켜봐야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공급자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의 철학 맞아요. 차이인 것 같아요. 철학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로봇은 어쨌건 처음에 운이 좋아서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낸 거죠. 네네. 어마어마한 빅 석세스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것에 이제 매몰이 돼서 그 다음에 맞아요. 성공도 역시나 우리가 공급자 네. 중심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중국 기업들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결국 우리는 고객에게 선택될 거야. 빠르게 우리는 고객에게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시장을 초반에 여는 파이오니아 입장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폰도 그쵸. 그랬고 고객이 이 요구사항을 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왜냐면 고객들은 그 기술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뿌릴 때까지는 그게 먹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정말 집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오늘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조나단 아이브 아, 깜짝 애플 놀랐습니다. 출신의 우리 디자이너죠. 그 친구가 네. 만든 아이오라는 회사, 그러니까 네. AI 하드웨어를 네네네. 뭔가 내재화하기 위해서 인수했다는 네, 뉴스를 맞아요.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새롭게 시장을 여는 역할은 미국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큰 크리티컬 매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큰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 기업들의 행보는 사실은 무시할 수 무섭죠. 없을 것 같고 네. 그때 갔을 때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또 어떻게 바뀔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고객이다. 그리고 그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을 써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꼭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너무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의 마일스톤을 처음 열어낸 아이로봇과 그리고 지금의 강자 로보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